검은 꽃 하얀 별. 루르의 영가. 제1부 2026년 녹슬지 않은 기억의 권향기. 2026년의 봄날은 유난히도 찬란하고 눈부시게 내려앉습니다. 독일 에센의 졸페라인 탄광. 한때 유럽 산업의 심장을 고동치게 했던 이곳은 이제 거대한 기계의 굉음 대신 관광객들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와 낮은 속삭임만이 흐르는 고요한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한복판에 마치 멈춰버린 시간의 조각처럼 노부부가 서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강우는 55m 높이의 거대한 붉은 권향기 탑을 가만히 올려다봅니다. 그의 흐릿한 눈동자는 지금 이 순간의 풍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은 60년 전 지열이 40도를 육박하던 지하 1000m의 막장.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와 차가운 곡괭이질 소리를 쫓고 있습니다. 강우의 주름진 손등에는 세월이 아무리 수천 번의 비누질을 해도 끝내 지워내지 못한 검은 흔적이 훈장처럼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씻어내지 못한 때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족을 살리고 조국을 일으켰던 한 남자의 가장 찬란한 기록이자 치열했던 생의 문신입니다. 곁에 선 아내 수련이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살며시 맞잡습니다. 여보, 아직도 여기가 무서우세요? 6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발길이 안 떨어지시나요? 수련의 다정한 물음에 강우는 비로소 긴 여행에서 돌아온 듯 허허로운 미소를 짓습니다. 무섭긴. 여기가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가장 귀한 보석을 캔 곳인데. 여기가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가장 귀한 보석을 캔 곳인데 내가 어찌 이곳을 무서워하겠어. 다만 저 깊은 어둠 아래 두고 온 우리의 고단했던 청춘이 생각나서 그래. 두 사람의 시선이 탄광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향할 때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등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제2부 태백의 소년 검은 눈물을 삼키며 자라다. 강우는 강원도 태백의 깊은 산골 철암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석탄은 곧 생명줄이었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간 잔인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강우가 14살이 되던 해 광부였던 아버지는 큰 낙반 사고로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오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게 된 강우에게 남겨진 것은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안전모와 홀어머니 그리고 줄줄이 사탕처럼 매달린 어린 동생 셋이었습니다. 배고픔은 소년의 자존심보다 늘 앞서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방학이라고 삼척 바다로 놀러 간다고 할 때도 강우는 어머니를 도와 땔감을 해오거나 남의 집 심부름을 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를 고용해 줄 데는 없어 일찍 해병대에 자원했습니다. 1960년대의 해병대 훈련은 지옥 그 자체였고 월남 파병을 하던 초기였기에 훈련의 강도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강우는 포항 해병대 훈련소에서 조교로 근무하며 겪은 혹독한 시간은 가난이라는 이름의 적을 이겨내겠다는 처절한 도끼를 키워주었습니다. 만기 제대 후 돌아온 고향은 여전히 가난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기침 소리와 동생들의 꾀죄죄한 모습을 보며 강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때 마침 들려온 서독 광부 모집 소식은 그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가족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독일로 가면 목돈을 벌 수 있다.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는 그 말은 강우에게 복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유서와 다름없는 서약서에 서명하며 눈물로 다짐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의 입에 들어가는 하얀 쌀밥, 그것이 저 깊은 지하 막장의 유일한 불빛이다. 그는 그렇게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3부 나주의 백꽃 하얀 꿈을 품고 날아오르다.
남도 끝자락 전남 나주의 백꽃. 마을에는 손태령 선생의 영리한 맞달로 소문이 자자했던 수련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온 마을이 하얀 백꽃으로 뒤덮여 마치 솜사탕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풍경이 자랑인 곳입니다. 이곳도 가난이라는 불청객은 그 아름다운 풍경마저 시커멓게 덮어버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국민학교 교사였던 아버지의 얇은 봉급으로는 어머니의 만성, 지병 치료비와 삼남매의 교육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수련은 대학교 진학이라는 간절한 꿈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 허드렛 일을 하고 밤에는 간호조무사 양성원을 다니며 참 억척스럽게 공부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땄습니다. 마침 한국해외개발공사에서 서독으로 간호사를 파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가, 동생들 대학 등록금 내가 감당해야지. 1966년 봄, 나주 들녘에 하얀 백꽃이 비처럼 흩날리던 날, 수련은 가족들의 울음 섞인 배웅을 뒤로하고 서독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국의 산천을 보며 그녀는 주머니 속 독일어 단어장을 손바닥이 아프도록 꽉 쥐었습니다. 쿠텐 타크 크당 쾌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생소한 외래어들이 그녀가 낯선 타국 땅에서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수련은 그렇게 백꽃 향기를 뒤로한 채 차가운 북해의 바람이 부는 서독으로 향했습니다. 제사부 지하 1000m의 사투, 그리고 하얀 위로. 독일 루르 지방의 빅토리아 탄광. 강우에게 허락된 하늘은 오직 하루의 노동을 마친 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뿐이었습니다. 지하 1000m 아래의 막장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하는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지열과 습도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였습니다. 독일 광부들조차 기피하는 좁고 위험한 막장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억척같이 곡괭이를 휘둘렀습니다. 탄가루가 눈과 코, 입안으로 스며들어 가래를 뱉으면 시커먼 덩어리가 쏟아졌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뜨기 힘들 때면 강우는 고향집 마당에서 쌀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는 동생들의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라 강우가 그 지옥 같은 막장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산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길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탄광의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낙반 사고였습니다. 거대한 탄더미가 강우의 왼쪽 어깨를 덮쳤고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의 의식은 시커먼 암흑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눈부시게 하얀 간호사 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하얀 얼굴의 여성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여기 독일 병원이에요. 전 한국에서 온 간호사고요. 강우는 대답 대신 자신의 검은 손목을 흰 시트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탄가루가 박힌 자신의 더러운 손이 깨끗한 시트를 더럽힐까봐, 무엇보다 깨끗한 그녀의 손을 더럽힐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련은 망설임 없이 강우의 투박하고 검은 손을 두 손으로 포근히 감싸 쥐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이 손으로 가족들을 살리신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본 어떤 손보다 깨끗하고 숭고한 손이에요. 강우는 그 순간 타국에서의 서러움과 육체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련의 따스한 말을 되뇌며 그 밤에 아이처럼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억눌러왔던 생의 비명이자 서러움에서 마주한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오브 라인 강변의 멸치와 고향의 향기. 두 사람의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바위처럼 깊었습니다. 수련은 병원에서 연고 없는 시신을 닦거나 환자의 배설물을 치우거나 고된 노동에서도 강우에게 주려고 예쁜 실팔찌를 엮었습니다. 강우는 탄광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유난히 반짝이는 탄 조각을 가져와 수련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꼭 당신 머리카락처럼 반짝여서 가져왔어. 나한테는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기만 한 보물이라오. 어느 날 수련은 고국에서 소포로 온 마른 멸치를 신문지에 싸서 가져왔습니다.
독일인들은 그 비릿한 냄새에 코를 막으며 멀리했지만 라인 강변 벤치에 앉아 멸치를 씹던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어떤 향수보다 진한 고향의 향기였습니다. 그들은 멸치 한 마리에서 고향 바다의 짠내를 느꼈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함께 돌아가 고국에서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그림자처럼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우가 일하던 막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온 수많은 부상자 속에서 수련은 미친 듯이 강우를 찾았습니다. 얼굴이 탄가루와 피로 뒤덮여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나 수련은 한 남자의 손목에 묶인 때 묻은 실팔찌를 발견했습니다. 강우 씨, 제발 정신 차려요. 같이 한국 가야죠. 어머니가 해주시는 구수한 된장찌개 먹어야죠. 수련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며칠간 사경을 헤매던 강우가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그들의 사랑은 루르의 석탄보다 더 단단해지고 라인강의 물결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제육부 거제의 뙤약볕과 뒤늦게 찾아온 검은 그림자. 1969년 가을, 강우는 3년의 계약을 마치고 먼저 귀국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 바로 태백의 철암 탄광 장비 관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곳도 시커먼 석탄을 캐는 곳이지만 강우는 막장에는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수시로 나주에 내려가서 수련의 가족들을 돌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1년 뒤 봄 수련이 돌아오던 날 공항은 반가움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주의 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과수원에서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남 거제도의 터를 잡았습니다. 거제는 대교 공사와 대형 조선소 건설로 이제 더 섬이 아니었습니다. 강우는 중장비를 사서 거제 구석구석을 송금처럼 알 만큼 일을 맡았고 수련은 보건소 간호사로 근무하며 부지런히 삶의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독일의 서름 같은 날들을 견뎌낸 그들에게 거제의 뜨거운 여름, 뙤약볕이나 세찬 바닷바람은 오히려 축복 같았습니다. 그들의 진실된 땀방울과 성실로 자식들은 잘 자라 부산의 인류대학을 다 들어가고 가세도 탄탄하도록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삶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거제 생활 20년이 넘어갈 무렵 강우는 이유 없는 마른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밤마다 가슴을 콕콕 찌르는 통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놀란 수련은 그를 데리고 진주의 대학병원을 찾았을 때 내려진 진단명은 진폐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술, 담배도 전혀 안 하는데요? 수련의 떨리는 물음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탄광에서 마신 그 미세한 탄가루들이 이제야 폐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월이 준 영수증이에요. 수련은 그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내가 간호사인데 남편의 진폐증 고통도 못 읽는 무식한 아내라고 병원 복도가 울리도록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촉이라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강우의 폐 속에는 여전히 독일 루르의 어둠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때부터 강우를 세심하게 체크하며 그의 거친 호흡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제7부 에필로그 1. 우리들의 하얀 별은 영원히. 다시 2026년 졸페라인 탄광의 차가운 철골 아래에 선 노부부. 기억이 가끔씩 가물거리는 강우는 곁에 있는 수련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습니다. 수련아, 내 기억이 다 타버려 시커먼 석탄이 되어도 당신이라는 하얀 별만큼은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야. 참 고맙소, 나랑 평생을 살아줘서. 수련은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살며시 기대며 따뜻하게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건너온 그 깊은 어둠이 이제는 우리 자식들에게 밝은 빛이 되었잖아요. 그거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노부부의 주름진 손 위로 붉은 노을빛이 따스하게 스며듭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땅속을 곡괭이로 파고 차가운 눈물을 하얗게 닦아내며 조국과 가족을 위해 버텨낸 그 위대한 하루하루가 모여 만든 빛이었습니다. 제8부 에필로그의 역사의 마중물, 그들을 기억해주세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독일로 떠난 광부는 7,936명, 그리고 1960년부터 1976년까지 파견된 간호사가 1만 1,057명, 총 1만 8,993명의 젊은이가 조국을 위해 독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1억 153만 달러의 외화는 당시 대한민국 총수출액의 약 1.9%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피와 땀이 섞인 돈은 경부고속도로의 아스팔트가 되었고 포항제철의 용광로 불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일상의 밑바닥에는 루르의 탕가루를 마셨던 광부들의 고통과 독일 병원의 차가운 바닥에서 간호사들이 흘린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지만 그들의 헌신이 마중물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발전은 아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이름을 부모라고만 부릅니다. 역사는 때로 그들의 이름을 잊을지라도 그들이 남긴 빛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잊게 한 검은 꽃과 하얀 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들의 위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그들이 이국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불렀을 애국가를 오늘 우리도 눈물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의 나라입니다. 후손들의 길이 길이 이어갈 나라입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사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